네, 환경교육연구실의 김근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난개발들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들을 야기하는데, 이러한 도시 확산을 미리 예측을 하고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서 이제 도시 확장과 관련된 다양한 모형들이 개발되고 예측에 활용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많이 활용되었던 게 이제 CA, 이제 레스터 기반의 이제 CA 분석 기법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모형이 선형 모형이라는 가정하에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최근 AI 분석, 이러한 선형이나 정규화 데이터들의 가정이 없는 AI 분석 기법들 중에 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많을 거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사결정 나무 기법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도시 확장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규 개발 지역과 관련된 것은 용도 지역의 2006년과 2018년 사이에 용도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였고요. 지형은 표구 경사, 인구 밀도, 확장의 압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구 밀도를 활용했고, 도로에부터의 거리, 그리고 각각의 용도 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와 법제적 평가를 활용했고, 실제로 이런 1등급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1등급으로부터의 거리까지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나무는 제가 이제 카트라는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에서 복원 추출 개념을 적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의 주머니에 10개의 구슬이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 빨간색, 하얀색으로 구분했을 때 9개와 1개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9개를 내가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10분의 9의 확률의 제곱으로 1을 빼줌으로써 이제 진위 개수가 상당히 작게 나오는 거죠. 이러한 항목과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할 때 실제로 저희가 50만 포인트 정도 활용을 했는데요. 이때 75%는 의사결정 트리를 만드는 것에 활용을 하였고, 나머지 25%는 검증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의사결정 나무 이 모형을 보면 실제로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는데요. 공업지역으로부터의 거리가 0.034보다 크다. 그러면 yes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조건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조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노드, 단말 노드와 같은 경우는 0이라고, 이제 개발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100이라고 확률을 했을 때 이 지역은 실제로 97%가 개발이 안 일어났으며 3% 정도만 개발이 난 지역이고, 전체 샘플에서 43% 정도가 이거에 해당되는 면적을 나타내었다라는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시가 개발된 지역에 가장 중요했던, 분할이 가장 잘 일어났던 것은 녹지 지역으로부터의 거리가 중요 인자로 나왔고, 그리고 공업 지역으로부터의 인자, 그리고 국토환경성 평가지의 환경생태적 법제적 평가 등급, 그리고 표구가 중요한 인자들로 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아까와 같이 이게 이제 제어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요는 100%의 확률로 개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게 콘이라는 아크지아이스의 콘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에 각각의 단말 노드까지 가는 경로와 확률들을 끝에 이렇게 적어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2030년 도시확장 모형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문제가 2018년에 이제 도시지역은 4,144 정도 나왔는데, 이 의사결정 트리로 분석했던 결과는 15,834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실제로 이런 샘플 데이터에서 ROC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로 이게 10% 정도의 오차가 있을 때 실제로 정확도가 거의 90% 가까이 얘가 설명력을 갖는다. AUC 커브 또한 95%의 정확도를 갖는다, 설명력을 갖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도시 지역은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결과를 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이제 녹지 지역부터 거리, 표구,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의 평가 등급들이 주요 인자로 분석이 되었으나 실제로 이렇게 도시 지역의 차이는 많이 났다. 실제로 이제 ROC 분석에서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이 이런 도시 지역을 예측했을 때 상당히 이제 차이를 많이 보였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트리는 이제 극단적으로 각각의 조건들이 나타났을 때 얘는 도시 지역으로 개발될 거야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제가 이제 적용해 본 결과 이제 도시 확장 모형의 세밀한 도시 확장 모형의 활용은 좀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인자들이 현재까지 도시 개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자들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파악하기가 쉬운 방법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용을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결과에 도출하였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제가 궁금한 이 어떤 인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추리의 그 중요한 부분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거리, 표고, 국토환경평가지구의 등급이 책으로 나왔지만 뭐 예를 들면 하천 지역이라든지 뭐 다른 요소를 넣으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요인들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추리를 만드신 건지. 일단 그 요소들은 정해놨고요. 요게 이제 분석 체계에 이제 설명이 빠졌는데 아까 박사님이 말씀했다시피 이런 데이터들은 충분히 바꿔서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한 체계는 만들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요인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표고나 거리는? 요거는 기존에 이제 분석 도시 확장 모형에서 활용됐던 분석들을 활용했는데요. 기존의 연구에는 토지 피복 지도를 활용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토지 피복 지도의 활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세분류 토지 피복 지도가 작년부터 갱신이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이제 2030년까지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2006년도에 토지 피복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토지 피복 지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비슷한 이제 용도 지역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